오두막 편지 세 번째 안으로 귀 기울이기. 비닐봉지 속의 꽃. 11월 한 달을 히말라야에 가서 지내다 왔다. 해발 2000에서 2500 고지에 있는 가난한 상동네이다. 8년 만에 다시 찾아간 네팔과 인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지지 않은 그들의 생활이 도리어 믿음직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가는 세상에서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오늘의 우리를 되돌아보게 했다.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으로 비교한다면 그들은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근로자의 하루 노임이 우리 돈으로 남자는 2,000원도 안 된다. 여자는 그 절반이다. 그쪽에서 중산층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집세까지 포함해서 13에서 4만 원 수준이다. 이런 생활 조건 아래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눈동자는 우리보다 훨씬 맑고 선량하고 안정되어 있다. 마음의 창인 그 눈동자가 말이다. 주어진 가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에도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미국식 산업 구조에서 비롯된 소비주의적 생활 방식에 잘못 길들여진 우리이다. 소비 생활로 인해 쓰레기만을 한없이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현실이다. 소비하는 것만큼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마음은 안정을 잃고 자연환경은 날로 허물어져 가고 있다. 인간이 모여 사는 도시는 매연으로 숨이 막히고 소음으로 귀가 멀 지경이다. 인간의 설 자리가 날이 갈수록 좁아져 간다. 인간의 이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안팎으로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그 가치 척도에 따라 그 형태는 달라진다. 적게 가지고도 즐겁게 살기도 하고 많이 가지고도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는 얼마든지 있다. 아니 이웃으로 눈을 돌릴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자신의 삶은 어떤지 되돌아볼 일이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인 생산과 소비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친숙하고 조화로운 관계에 의해서 행복은 보증된다. 우리는 온갖 수모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해가면서 남의 나라에서 빚을 얻어와야만 거덜난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갈 지경에 이르렀다. 빚을 새로 얻어와야만 묵은 빚을 갚게 된 그런 형편이다. 자, 이렇게 됐으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앞에 닥친 이 시련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부로 쓰고 마구 버리면서 잘못 살아온 생활 태도에 대한 과보임을 깨우쳐준다. 물질적인 풍요에 삶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교훈이기도 하다. 이제는 지금까지 익혀왔던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일찍이 겪어왔던 60년대와 70년대의 헌옷도 기워서 입고 찬밥도 비벼서 먹고 연탄불 하나도 소중하게 다루던 그때의 생활 태도를 다시 배우고 익혀야 한다. 저마다 투철한 삶의 질서를 가지고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될 수 있으면 밖에서 들여온 물건을 사다 쓰지 말고 기왕에 있는 것 속에서 가려서 써야 할 처지이다. 백화점이나 시장에 나가는 횟수도 줄여야 한다. 우리가 국제통화기금의 올가미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면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옛글에 이런 말이 있다. 사치한 자는 3년 동안 쓸 것을 1년에 다 써버리고 검소한 자는 1년 동안 쓸 것을 3년을 두고 쓴다. 사치한 자는 부유해도 만족을 모르고 검소한 자는 가난해도 여유가 있다. 사치한 자는 그 마음이 옹색하고 검소한 자는 그 마음이 넉넉하다. 사치한 자는 근심 걱정이 많고 검소한 자는 복이 많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치는 악덕이고 검소함은 미덕이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 익혀온 악덕에서 벗어나 인간의 미덕을 하루하루 다시 쌓아 나가야 한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일지라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시련과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솟아난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 앞에 좌절하고 만다면 내일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 걱정 근심도 없는 태평성세만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런 세상에서는 아무런 살맛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그런 세월 속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기력해지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 내부에 잠재된 창의력과 의지력이 개발되어 개인이나 사회는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지나온 자취이다. 히말라야의 가난한 산동네 사람들은 집집마다 비닐봉지 속에 꽃을 가꾸며 살아간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큰 감명을 받았다. 화분을 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비닐봉지에 흙을 담아 꽃을 기르는 것이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아름다움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까지 향기로운 꽃씨를 뿌려주었다. 경제 난국에 기죽지 않고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삶의 방식을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안에서도 미덕의 꽃이 피어나 기필코 이 난국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수선 5뿌리. 눈 속에 묻혀서 지내다가 엊그제 불이람을 다녀왔다. 남쪽에 갔더니 어느새 매화가 피어나고 있었다. 남지춘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매화는 봄에 햇볕을 많이 받는 남쪽 가지에서부터 꽃을 피운다고 해서 이런 말이 생긴 것 같다. 남쪽 가지에 봄 소식이 깃들여 있다니 그럴듯한 표현이다. 기양에 심어놓은 매화인데 생육 상태가 안 좋아 재작년 가을에 자리를 옮기고 거름을 듬뿍 묻어주었더니 활기를 되찾아 올해에는 꽃망울이 많이 맺혀 있었다. 나무뿐 아니라 사람도 있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자신이 지닌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시들고 만다. 이번에 불이람 내려가면서 수선 5뿌리를 가지고 가 돌담 아래 심어주었다. 이 일을 마치고 나니 숙제를 하고 난 후처럼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졌다. 이 수선에는 사연이 있다. 재작년 가을 한라산에 억새꽃을 보러 갔을 때 남제주 대정읍에 있는 추사유배지에 들른 일이 있었다.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세안도의 실경이 대정 향교에 있다는 말을 듣고 물어서 일부러 찾아갔었다. 향교는 수리 중이고 그 곁에 수백 년 묵은 노송이 한 그루 서 있는데 곁에 있던 한 그루는 오래전에 죽어 베어낸 그루터기만 남아있었다. 그날은 흐리고 바람이 불어 세안도의 분위기처럼 삭막하고 쌀쌀한 늦가을 날씨였다. 돌담 아래 여기저기 수선의 구근이 드러나 있는 걸 보고 몇 뿌리 주워왔었다. 남제주 쪽에는 한겨울 길가에서 피어나는 재래종 수선을 흔히 볼 수 있어 남국의 정취가 한결 더하다. 그때 가져온 수선을 화분에 심어 가꾸어 보았지만 잎만 무성하게 자랄 뿐 끝내 꽃을 보지 못했다. 작년 본잎을 잘라내고 구근만을 거두어 이다음 불이람에 내려가며 심어줄 요량으로 화분에 담아준 채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다. 며칠 전 지붕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낙숫물 소리를 들으며 광을 정리하다가 빈 화분을 밖에 내놓으려고 덮어놓은 화분 받침을 열었더니 까맣게 잊고 지내던 수선의 구근에서 뾰족이 세잎이 올라와 있었다. 이것을 본 순간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다. 화분 받침에 덮여 깜깜한 빈 화분 속에서 1년 가까이 지내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 놀라웠다. 식물의 간인한 생명력 앞에 옷깃을 여미고 싶었다. 새삼스런 일이지만 생명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수선의 구근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흙에서 떠나 1년 가까이 지내면서도 죽지 않고 새싹을 틔우고 있는 것일까? 생각할수록 그것은 풀 수 없는 생명의 신비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신성이요 불성이다. 유정이건 무정이건 모든 존재에는 다 불성이 있다는 말도 이 생명의 신비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식물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 속에 이렇듯 신비한 생명의 씨앗이 기운이 깃들여 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살기 위해서 세상에 있다. 따로 이유나 목적이 있을 수 없다. 살아있음 그 자체가 신성한 이유요 목적이다. 열악한 환경, 어둠 속에 갇혀서도 시들지 않고 새싹을 틔우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생명체를 함부로 꺾거나 죽게 한다면 그것은 큰 허물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씨앗이 그만큼 꺾이고 시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인 생명의 뿌리에서 나뉘어진 가지가 나와 당신이며 또한 우리 이웃이다. 요즘 우리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 앞에서 삶의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고 있다. 기업만이 파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파산을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사람이 경제에만 매달리면 경기가 나쁠 때는 경제와 함께 침몰한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안정과 여유가 절실하다. 경제 외적인 곳에서도 얼마든지 삶의 길은 열려 있다. 눈길을 돌려 우리 둘레를 한번 살펴보라. 여기저기서 생명의 신비인 꽃들이 피어나고 있다. 그것은 자연이 무상으로 베풀어주는 은혜다. 어려운 경제의 둘레에서 벗어나 한때나마 새봄에 피어난 꽃 앞에 마주 서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건성으로 스쳐 지나가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꽃잎의 눕기를 모아 꽃술 하나하나와 그 오묘한 빛깔과 모양을 살피고 그 향기에 귀를 기울여보라. 꽃향기는 코가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문향, 마음을 활짝 열어 무심히 꽃을 대하고 있으면 어느새 자기 자신도 꽃이 될 수 있다. 옛날 꽃을 몹시 사랑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 피기 시작하면 침구까지 메고 가서 그 꽃나무 아래 묵으면서 꽃의 개화를 지켜보고 만발했다가 시들어 떨어지는 과정까지 낱낱이 살펴본 뒤에야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가히 꽃 같은 사람이다. 조선시대의 환성지안 선사는 봄구경이라는 시를 이렇게 읊었다. 지팡이 끌고 깊숙한 길을 찾아 여기저기 거닐면서 봄을 즐기다 돌아올 때 꽃향기 옷깃에 베어 나비가 훨훨 사람을 따라오네. 요즘 남녘에서는 매화가 한창이란다. 옛 시인의 말대로 남해의 신선이 사뿐히 땅에 내려 달밤에 흰옷 입고 와서 문을 두들긴다. 는 그 매화가 한창이란다.